안녕하세요. 저는 한적한 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큰 일을 겪고 나서 이곳에 이사를 왔습니다. 가족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이제는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제 이야기를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혼한 남편과 시댁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이야기를 보내보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적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서울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많은 것들이 가능했지만 가족이나 고향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불임일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들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결혼을 막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떠오르는 불안감을 정리하며 걱정은 접어둔 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남편과 올리게 되었고 걱정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여유로운 형편 때문에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과 돈에 제약 없이 시댁과 친정을 자주 다니며 양가 부모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특히 집이 가까웠던 시부모님과는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볼 만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집안 친척분들과도 자주 뵙게 됐죠. 그 중에는 남편의 사촌 조카였던 정우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유독 어린 나이에 정우가 예뻐 보였고 친해지고 싶었죠. 근데 그런 조카 정우를 돌보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우의 부모님, 남편에게 사촌이 되는 두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정우가 시부모님 댁으로 올 때를 보면 항상 남편이나 시아버님께서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 점을 물어보게 됐죠. 그런데 제 물음에 남편과 시부모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괜한 물음을 했나 싶어 대화 주제를 돌리려고 하던 순간 남편이 제 물음에 대답해줬죠. 사실 정우 부모들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 준비 중에 있고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정우를 데리고 가길 거부하고 있거든. 서로에게 정우를 데려가라고 난리야. 정우 얼굴에서 서로의 모습이 보인다면서 미워 죽겠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정우가 엄마랑 생활 중인데 정우 엄마 쪽 친척들이 돌보고 있을 때가 많아. 그러다 상황 봐서 나는 아버지께서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고 정우 아빠 그러니까 나한테 사촌들은 그놈이 원래 고모랑 고모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이랑 가깝게 지냈어. 두 분 돌아가시곤 연락도 하지 않지만 그래서 정우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이랑 나랑 그 자리에 있었거든. 그래서 정우한테 애정이 좀 많아. 우리가 또 애정이 크든 작든 그거와 상관없이 안 됐잖아.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잠깐만 이야기를 들어도 정우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양쪽 부모들에게 짐작 취급을 당하다니. 남편 말대로 애가 무슨 죄가 있나 싶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정우에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정우와 같이 있는 시간 더 신경을 써주고 싶었고 한 번이라도 더 웃게 만들어주고 싶었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소리를 했어요. 정우를 입양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며 말이죠.
뭐, 정우를 입양하자고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그냥 당신 의견을 물어보는 거지. 두 사람 결국 갈라선다고 하는데 점점 하는 말들이 가관이잖아. 정우가 무슨 물건도 아닌데 애를 유괴하라고 하고, 멀쩡히 자신들이 살아있으면서 고아원에 보내라고 하고, 자신들이 나눠놓기만 하면 다야 어떻게 자기 자식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내가 그 이야기 듣게 되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홧김에 전화로 내가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하는 거. 있지, 걔네들 농담 아니야. 변호사 통해서 입양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나보고도 서로 변호사 대동해서 만날 날짜 잡자고 하더라. 아니, 물론 내가 홧김에 그런 거라고 말 바꾸면 어떤 일이긴 한데, 난 정우 데리고 올 생각도 있거든. 당연히 당신이 허락 안 하면 억지 부릴 생각은 없고, 나는 우리가 정우 데리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당신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입양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남편에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말을 하고 우선 답을 미뤘죠. 그리고 그 제안을 듣게 된 날 밤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점점 깊게 고민할수록 정우를 데리고 와서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전부터 교감이 있었으니 부모 자식 간의 인연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을 한 저로서는 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됐죠. 다음날 아침에 깬 남편에게 정우를 데리고 오자고 말했어요. 당신 말대로 우리가 정우 부모님이 되자.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해서 정우에게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당신 정말요.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정말 고마워. 당신이 거절하면 정우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걱정이었는데 잠깐만 부모님께도 알려야 되겠고 변호사와도 얼른 만날 약속 잡아봐야 되겠어. 정말 고마워. 여보, 정말 사랑해. 남편은 이제 막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집 놓고 있었죠. 그리고 시모는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여자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지금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상황이 너무 폭력적이라는 건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게 됐죠. 남편과 시모도 무인도에서 탈출한 저를 보고 무척이나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집까지 어떻게 해서 내야?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더니 왜 나왔어? 그리고 어떻게 나온 거야? 지금 무인도에서 어떻게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 그러신 거예요? 생일이라고 축하해준다고 선 빌렸다고 하더니 저를 혼자 거기에 버리고 가면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건 뭐예요? 저 여자는 누구예요? 아니, 지금 우리 가족들 도대체 뭘 계획하고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묻자 시모와 남편은 제 물음에 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에게 제압이 돼 있던 그 여자가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절 보고 살려달라고 했죠. 저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 이제 아이 빼앗으려고 해요. 제발 경찰이 좀 신고해주세요. 아니요, 여보, 이 여자 말 듣지마. 여자와 완전 사기꾼이라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신고하면 안 돼. 야, 너 조용히 안 해. 내가 여기다 서명하 면 끝나는 거 아니야. 쉽게 끝낼 수 있는 문제를 내가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잖아. 어서 서명하라고 남편이 하는 말은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엉망이 된 여자의 얼굴과 살려달라는 외침이 저에겐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라 경찰을 불러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손을 덜덜 떨어가며 신고 전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찾았는데 생각해보니 제 휴대폰이 휴대 가족들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집 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하려고 거실 쪽으로 다가갔죠. 그런데 그때 시모가 제 앞을 가로막아 섰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남편과 여자가 있는 거실 중앙
으로 끌고 간 다음 지금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자신이 설명해 주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는 시모의 표정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원래 시모의 얼굴이 이렇게 무서웠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과 시모의 차가운 얼굴을 보게 됐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시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 천하의 생각이니 내 남편이 말하겠다는 설명은 들어보지도 않고 처음 보는 여자의 말을 믿겠다는 거야. 전화하는 거야. 내가 자유니까 내가 막을 수 없겠다만 그 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듣고 신고할지 말지 판단해봐. 우선 지금 상황을 설명하려면 이제까지 너한테 거짓말한 것부터 설명해야 되겠구나. 실은 기훈이가 널 만나기 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 처음엔 기훈이도 내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숨겼던 것 같은데 내가 파온 사실을 밝힌 후에는 나와 내 시아버지가 굳이 알리지 말자고 했어.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밝힐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렇다고 우리 기훈이가 잘못이 있어서 이혼한 것도 아니니까 더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기훈이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전부 기훈이 천천하셨다. 기훈이 전처가 계속해서 사치와 남자 문제를 일으켰거든. 오히려 내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 사치도 눈 감아주려고 했고 여러 차례 걸린 남자 문제도 혼자서 분을 삭히면서 넘어가 줬다고. 그런데도 계속됐다고 하더라. 그런 일들을 혼자서만 감당해 오다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우리들한테 말해줬어. 그날부로 나랑 내 시아버지가 기훈이 보고 정신 차리라고 했고 당장 이혼하라고 했지. 그렇게 돼서 기훈이가 이혼하게 된 거야. 그 기훈이의 전처가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여자고 놀라운 이야기가 시모의 입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결혼과 이혼을 한 적이 있다고 했고 남편에게 제압되어 있는 여자가 바로 남편과 결혼했었던 전처라는 말이었죠. 시모는 자기 나름대로 아들의 상황을 제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제가 이 사람들에게 속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면 자신의 과거를 상대방에게 말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도 남편에게 파혼과 불임 사실을 밝혔던 거였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배신감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의 이혼 경력을 가지고 따져 모를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를 무인도에 버려놓고 간 문제와 하필 제가 없을 때 남편과 이혼한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폭력을 쓴 이유를 알아야 했죠. 남편 과거에 대한 건 나중에 말하도록 하죠. 그것보다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말씀해주세요. 저를 왜 그곳에 놓고 떠나신 거고 전처라는 저 여자는 왜 저런 모습으로 시댁이 있는 건데요? 도대체 왜요? 그걸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하잖니. 이 설명을 위해서는 기훈이가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 알아야 돼서 너한테 말한 거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혼 사유는 전부 다 기훈이 천천히 있었어.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런 문제들과 친권을 별개로 보는 것 같더라. 엄마라는 이유로 친권을 준 거야. 그런데 사치품에 눈이 멀고 남자 쫓아다니기 바쁜 애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겠니? 그냥 방치돼 있었지.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전처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요? 그래, 사실 그 아이가 청우다. 너에겐 그 상황을 다 설명하기 힘들어서 피치 못하게 기훈이 사촌의 자식이라고 소개하게 된 거고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남편에게 전처가 있고 거기다 조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라니. 마치 제가 남편의 시댁 식구들이 짠 연극판에서 놀아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끝나지 않은 시모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죠. 청우가 방치돼 있다는 걸 알고선 그냥 둘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 정우를 데려와서 우리가 직접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처음엔 저기에 있는 저 애한테 돈을 제시했다.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면 아무리 제 자식이어도 친권 넘길 아이였으니까. 그런데 돈보다 우리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아이였더라.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끝까지 친권과 양육권을 넘길 수 없다는 거야. 우리에게 복수하겠다고. 청우는 계속 방치되고 있지.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우리 쪽에서는 정우의 안전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다. 떨어져 지내더라도 자기 엄마 품속에서 잘 자라고 있으면 걱정이 덜 되겠는데 애 엄마가 방치를 하다 보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고심 끝에 기훈이와 계획 하나를 세웠다. 사정을 해도 돈을 쥐어줘도 친권과 양육권을 안 주겠다면 강제로라도 받아내자. 그게 내 손주네 새끼의 새끼를 보호하고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 계획을 세우고 난 뒤 기훈이가 너한테 정우 입양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야. 내가 고맙게도 정우를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키워준다고 말을 해줘서 그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거고, 그리고 너 몰래 이 계획을 진행하려고 너를 무인도에 잠깐 둔 거란다. 내가 너무 놀라서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우리가 널 무인도에 버리려고 했다면. 입마저 막혀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그 간절한 눈빛에서 시모가 말한 것과 다르다는 건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 행동하다가는 저 역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였습니다. 저에게 휴대폰이라도 있으면 시모 말을 순순히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위층으로 올라가 신고라도 할 텐데 휴대폰은 무인도에 도착했을 때 진작에 빼앗겨버렸죠. 그렇다고 밖으로 나가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시모와 남편이 저를 향한 경계가 아직 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심 끝에 우선은 남편과 시모의 행동을 동조하자고 마음먹었죠. 그럼 지금 일만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다는 거죠. 저 각서만 받으면 되는 거고요. 선에 너 우리를 이해해주겠다는 거니 그런 거야. 어머님 말씀처럼 더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는 게 옳은 거죠. 그리고 저 여자가 기훈씨 아들인 정우를 방치한다면서요. 아이를 위해서도 지금이 빨리 해결해야죠. 그래야 우리 집안 며느리인 거지. 잘 생각했다. 그럼 너는 위에 올라가 있어라. 오늘 하루 종일 놀랐을 텐데 푹 좀 쉬어. 아니요. 1분이라도 지금 이 상황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 여자한테 각서만 받아내면 되는 거죠. 그거 제가 할게요. 같은 여자고 제가 앞으로 정우 돌봐줄 사람이니 설득하는데 제가 어머님이나 남편보다 나을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대화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따로 방에 들어가서 설득하면 안 될까요? 우선 여자에게 제가 한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했어요. 그래야 이 신고를 할 기회도 엿보고 탈출하게 되더라도 붙잡히지 않게 합이 맞을 테니까요. 그런데 시모와 남편은 여자와 제가 단둘이 있을 수 있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건 안 돼. 당신이 여자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말이 통할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겠어. 설득하려거든. 이 자리에서 해. 그래, 나도 기훈이 말에 동의한다. 단둘이 있다가 무슨 병고를 당할 줄 알고 우리가 내가 하는 말에 끼어들지 않을 테니 이 자리에서 내가 설득하는 걸로 하자. 생각한 것처럼 상황이 풀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모와 남편에게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면 괜히 제가 의심을 받을 것 같아 거실에서 여자에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설득하게 됐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다 보니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입으로는 아무 소리나 주절거리고 있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타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실패할 위험이 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인 도망을 치기로 마음을 먹었죠. 여자에겐 입으로는 설득을 하며 시모와 남편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잠시 딴청을 부리고 있을 때 제 옆에 있던 협탁의 목재 장식을 정원 쪽 거실 창에다가 집어 던졌죠. 제가 던진 목재 장식이 유리창에 부딪히자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들이 거실 안쪽과 바깥쪽으로 뿌려졌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갑자기 발생한 일로 인해 무척이나 놀란 모습을 보였고 유리 파편들을 막으려 몸을 웅크렸죠. 그 순간 저는 남편을 몸으로 부딪혀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엎드려 있던 여자를 일으켜 현관문 쪽으로 달려갔죠. 시모가 제 앞을 다시 막아세웠지만 이번에 잡히면 저 역시 무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몸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모마저 넘어뜨리고 여자와 현관을 나올 수 있었지만 상황은 좋지 못했어요. 넘어졌던 남편이 곧바로 일어서서 저희에게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저 혼자였다면 충분히 도망치고도 남았겠지만 오랫동안 엎드린 상태로 있었던 여자는 속도를 내어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문 계단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택시 기사님이 보였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고 깜빡하고 있었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간 제가 한참이 돼서도 나오지를 않자 결국 기사님이 택시비를 받기 위해 열린 대문으로 찾아오셨던 거죠. 저는 택시 기사님께 소리를 치며 차 문을 열어두라고 했습니다. 아저씨, 문문문 잠가주세요. 이 사람한테 붙잡히면 안 돼요. 아이 참, 이거 무슨 일인데요? 이건 아까지 이상한 일에 휘말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택시 기사인데.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설명드리고 사례도 충분히 해드릴게요.